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김 여사 조사에 대해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출근길에 좀 강한 불만을 담은 좀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검찰의 수장이 사실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과 대통령실까지 좀 포함해서 비판한 꼴이 됐는데 일단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원석 총장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총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단은 총장이 생각이 맞기는 맞았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성역 없이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중앙지검이든 어떤 검찰청에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소환 조사하는 것이 맞다. 저는 오히려 더 영부인일수록 엄격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다음 굉장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영부인이 딱 나오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딱 받으면 그러면은 일거에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였고 기회였다. 모든 조건들이 다 그랬단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에서 그냥 제3의 장소에서 그 비공개로 조사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이러이러하게 조사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었어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면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규정에 맞고 그렇게 어긋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마치 지금과 같은 굉장히 예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영부인이 그 수사를 받고 조사를 받는다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야당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뭐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 마치 검찰총장이 원칙이 무너진 것처럼 자기가 이끌고 있는 그 집단의 조직에 원칙이 뭐 무너져가지고 뭐 이상한 그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한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일단 그 원칙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한 원칙에 어긋난 것인지 이 네네.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고 이게 특혜인 건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팀이 비공개 대면 조사를 한 것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장소는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것인데 일단 이게 수사 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게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형사소송법 200조에 보면요.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수사에 필요할 때는 불러가지고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뭐냐면 형사소송 규칙과도 같은 그 법무부 장관 규칙일 텐데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이 있어요. 예. 거기 36조 4항에 보면은 검사는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정대로 검찰 사건 사무 규칙의 규정대로만 보면 검사는 그 피고인 허연준 피의자님이라고는 안 했지. 뭐 허연준 씨 뭐 일로 저기 그 언제 어디로 여기로 나오세요. 일방적으로 통보한 게 아니고 그 피의자한테 전화를 하고 피의자가 변호사가 있을 때는 변호사한테도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실무적으로 뭐 조사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정혁진 씨죠. 그러면서 저희 검찰청에 다음 주 뭐 금요일 2시까지 나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럼 쪼니까 변호사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면 저희 같은 변호사가 그 검찰청에 다시 전화해가지고 정혁진 씨 이제 그 변호사인데 저기 뭐 시간이 그렇고 제가 사건 수임한 지도 얼마 안 되고 사건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시간을 갖다 좀 그 연기를 갖다가 해주시죠. 네. 그럼 한 1, 2주 정도 연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가든 목요일 날 가든 그렇게 이제 편한 시간 맞춰가지고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대개는 일시만 협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검사님 보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그렇게 하는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검찰청 가서 조사받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하고 그 일시 시간만 그 대체적으로 협의한 경우가 많은데 규정상에는
장소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검찰청에다가 아이 저 뭐 예컨대 제가 뭐 요번에 뭐 최근에 뭐 음주운전 뭐 그런 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난번에 뭐 조선호텔에서 나와가지고 그 일방통행 해가지고 뭐 그랬던 사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다쳤다고요. 그럼 병원에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 보고 지금 그 검찰청 나와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퇴원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사건이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은 변호사 전화해가지고 아예 지금 우리 피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저희 검찰청 못 나갑니다. 그럼 장소 어디서 할까요? 병원으로 오실래요? 그러면 검사하고 수사관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 협의하여야 된다라고 검찰청 사무규칙에 법무부 장관이 만든 사무규칙에 이원석 총장 꼼꼼한 사람이라 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이 형사소송법보다 더 양이 많거든요. 아마 다 꼼꼼하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원칙에 잘못됐느니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합니까? 저는 오히려 그냥 내부적으로는 막 속으로 그냥 뭐 꿍얼꿍얼 거릴지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제가 총장이었다라고 하면 아닙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36조의 사항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중앙지검의 검사들이 그 영부인과 영부인 변호사와 협의해가지고 이 장소가 제일 좋겠다라고 협의된 장소에서 그 뭐 조사를 갖다 한 겁니다. 이거 아무런 그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날 거를 마치 검찰총장이 무슨 형사소송법을 갖다 위반해가지고 특혜를 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입장을 밝혔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었죠. 어떤 내용으로 밝혔냐.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이후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 보고할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사전에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이 초기에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것도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예컨대 제가 그 수사 지휘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지휘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어떤 직책한테 하는 겁니까? 저는 사람한테 하는 거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아니 당신 이 사건을 수사하지 말아라. 그 근거가 뭐냐면은 총장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언제? 2020년 10월 19일에. 그때 법무부 장관 추미애 검찰총장 윤석열이었어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라임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관련 수사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라임은 그렇다고 치고 이거는 총장 가족과 총장 측근에 관한 수사니까 총장이 수사 지휘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부당하다. 그러니까 수사 관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습니다. 그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뭐 집행정지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네. 행정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장관의 총장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권 행사는 법질서 수호,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다음에 검찰총장이 2번이나 바뀌었어요. 네. 김호수 총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이원석 총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했던 수사 지휘권이 김호수를 건너가지고 이원석한테까지 가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근데 제 생각이 틀렸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수사지휘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현직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그 수사지휘권의 대상이 되는 이원석 총장도 아직까지 그 수사지휘권이 살아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했던 중앙지검장도 뭐 그때 그 수사지휘권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가 더 뭐 구체적인 게 쭉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납득은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중앙지검하고 검찰총장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풀었어야 될 문제지 이거를 그냥 건너뛰고 패싱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발생하진 않았는데 만약 이런 장면이 많이 현실에서 발생한다면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찾아가서 사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파우치 또는 뭐 디올백 이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합니다.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합니다. 몇 월 며칠에 조사를 합니다. 장소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검사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사를 할 거고 관련된 내용은 이런 혐의를 집중적으로 혐의를 따질 겁니다. 해서 만약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만일 사전에 보고를 했다면 서울중앙장이 보고를 할 경우입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 나중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까? 제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뭐 합당한 거죠, 오히려.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검찰의 논리대로라고 하면은 그러면 수사 지휘권이 배제가 됐는데 총장이 수사 지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럼 뭐 일정 정도 뭐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법이라고 하는 건 상식이잖아요. 네. 아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총장은 잠깐 뒤로 빠지시오라고 해서 수사 지휘권이 발동이 된 건데 그것도 누가 추미애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명령이 유효하게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 후임자, 그다음 또 그 후임자까지도 이러한 명령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의 김경목 부부장검사 사퇴하면서 장소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네네. 장소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장소 문제로 해서 이 김건희 여사와 이제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수사가 상당히 지체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런 이제 사실은 입장도 있고 그런 소식도 전해지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빨리 종결하지 않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수사를 좀 빨리 마무리 짓는 것에 좀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다고 보이세요? 일단 장소는 중요하고요. 예. 장소가 중요하니까 협의하라고 그랬지 뭐 아무 데서야 그 수사를 갖다 합니까? 예. 그럼 뭐 카페에서 수사를 합니까? 아니 뭐 설렁탕 먹다가 수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저는 검사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김경목 부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표를 낼 일인가? 사표를 낼 때인가? 사표를 내야 될 사람은 저는 이원석 총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엉뚱하게 부부장이 나서가지고 그런지 전 지금 검찰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현숙 총장이 이제 뭐 출근길에 이런 입장을 밝혔죠. 앞서 밝힌 것처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취 표명에 관해서 뭐 사퇴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거취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남들이 들으면은 이원석 총장 임기가 한 1년은 남은 줄 알겠어요. 이원석 총장 임기는 예. 제가 기억하는데 하도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9월 15일까지거든요. 오늘 며칠입니까? 7월 23일. 이죠. 예. 그러니까 8월 한 달하고 15일하고 며칠 더 남은 거예요. 2달도 안 남았어요. 2달도 안 남은 사람이 무슨 거취 운운합니까? 하다 보면 임기 다 되는데 그 만약에 사퇴를 갖다 할 거면은 사실은 월요일 날 사퇴를 했었어야 되고 저는 사퇴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이야기 할 거면 사퇴하는 게 맞지. 그냥 조용히 제 책임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부하들이 내 말을 따라주지 않고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그냥 부끄러워서라도 옷 벗겠습니다. 이러면서 사퇴를 갖다가 하든지 아니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 들이대면서 이거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중앙지검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갖다 수습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니까 일개 부부장 검사가 자기 사표 낸다고 그냥 그냥 펄쩍펄쩍 뛰고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조직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비공개 방식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지금 조사를 받는 건 최초의 사례인데 소유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 배우자들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비공개 방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방식은 없습니까? 다 비공개로 받았죠. 왜 비공개로 받았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그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뭐 이런 경우엔 이렇게 합시다. 저런 경우엔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조사받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군다나 현직 영부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오히려 일을 갖다가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불을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저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는 주로 이제 대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조사 방식에서 꼭 대면 조사만 있는 건 아니죠. 서면 조사도 있고요. 예. 옛날에 그 몇 년 전에 성남 FC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서면 조사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거 뭉개고 깔아뭉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박은정 성남지청장 당시 지금 국회의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면 조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은요, 서면 조사해도 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정치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영부인이 그래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마음에 안 들더라도 중앙지검에 나와서 조사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뭐 그냥 그 수사기관이 알아서 재량으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무슨 원칙 들먹이면서 뭐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그 문제를 훨씬 더 확대시키는 게, 그게 진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오늘 보도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지휘권을 회복을 요청을 했었는데, 법무부에서는 그 사실을 법무부에서는 거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법무부는 이런 입장을 기자단에 밝혔어요. 검찰총장의 지휘권 복원 지휘도 수사 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하고 장관의 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 이는 박성재 법무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으니까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복원해달라는 것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이제 법무부는 본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실까요? 검사님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예. 문제 이렇게 막 비비비비 막 꼬는 것 같은데, 전 제가 만약에 총장이라고 하면요, 검찰총장이라고 하면 추미애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그 효력이 끝났다, 무효화됐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수사지휘할 수 있다, 그냥 저 같은 그냥 선언을 갖다가 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박성재 장관이 아니다, 수사지휘권 추미애 장관님이 하셨던 수사지휘권 아직도 남아있다, 추미애를 거쳐가지고 한동훈을 거쳐, 추미애 다음에 박범계였죠. 네. 추미애 거쳐서 박범계 거쳐서 한동훈 거쳐서 나 박성재까지 왔는데 그 지휘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원석 총장이 그런 식으로 요청을 갖다가 하니까 박성재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저는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 평범한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일을 막 이렇게 비비비 꽈가지고 마치 무슨 근거가 있고 논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20일 오후 이제 1시 30분부터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2시간 조사가 진행됐다고 하죠. 이 과정에서 대체로 이제 이 정도 조사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건에 관한 좀 사실관계 확인 작업은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네, 뭐 충분히 됐고, 충분히 됐으니까 중간에 도이치모터스 건 다 끝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저녁 먹고인가 그 다음부터는 그 디올백 관련해가지고 디올 파우치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충분히 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디올 파우치 관련해서는 조사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법에 규정이 없는데 무슨 조사를 갖다가 합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몇 마디 물어보면 끝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건데, 그것도 다 끝났으니까 그 디올 파우치 조사를 갖다가 한 거지. 만약에 디올 파우치 조사할 게 도이치모터스 조사할 게 남아 있었으면 뭐 언제 그 디올 파우치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사실 확인 작업은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 이제 절차는 다 끝났다, 이제 그 검찰의 결정만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 부분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관심사인데 김 여사 사건은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 네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00%죠. 100%예요? 네네. 네. 일단 첫 번째 디올 파우치 건은 법에 규정이 없어요. 민주당에서 부정청탁금지법, 김영란법 개정하려고 한대요. 네. 어떻게 개정하느냐? 네.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도록.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거는 민주당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마음대로 뭐 이거 인민재판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처벌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법치국가거든요. 죄형 법정주의가 엄연히 작동하는 국가라고요. 인민재판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올 파우치는 당연히 무혐의. 이거는 법에 아예 법이 있지도 않다. 이러니까 무혐의. 그 다음에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020년 2월 17일에 뉴스타파에서 의혹을 제기해요. 어떤 의혹을 제기하느냐?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장외에서 매수하고 주가 조작하고 사모펀드 가담한 의혹이 아주 강하다. 그게 2020년 2월 17일에 나온 뉴스타파의 의혹 제기예요. 그 다음부터 뉴스타파에서 계속 이런 보도를 갖다가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29일에는 2020년 9월 29일에는 KBS에서 공영방송 KBS 시사기획 창에서 이러한 의혹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갖다가 해요. 문제 많다. 그런데 검찰에서 어땠습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언론인이라고 하는 뭐 언론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의혹을 아무리 부풀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충 알아들은 그런 거인 거고 그 다음에 법리적으로 강제 수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검사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그때까지 나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딱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수 있는 증거 자료조차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20년 이때 어디서 수사를 했느냐? 중앙지검에서 했잖아요. 네. 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성윤이었다고. 이성윤이 네.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앙지검의 검사장이었어요. 한 번이라도 김건희 여사 소환했습니까?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 대통령 탄핵 청문회 하다가 그러다가 이성윤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아니 도대체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왜 그 모양이었느냐라고 갑자기 지들끼리 막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김건희 여사님은 검찰총장의 사모님이었다. 검찰총장 사모님 부르는 게 쉬운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겼어요. 아, 검찰총장 사모님 부르는 거 어렵지. 만약에 이원석 총장 사모님 무슨 문제 있다라고 부른다고 하면 제가 검사하면 쉽게 부르겠습니까? 못 불러요. 그건 맞는 말이야. 이창수 검사장이 이원석 총장 사모님을 마음대로 오라가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못 해요. 맞는 말인데. 검찰총장 사모님보다 더 부르기 어려운 사람, 극강으로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냐면 대통령 영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 영부인 이번에 불렀잖아요. 영부인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왕 부를 거면 그냥 화끈하게 그냥 중앙지검에 딱 불러가지고 봐라. 니네가 문재인 정권 때 검찰총장 사모님이라고 해서 부르지 못했던 그 김건희 여사를 지금 대통령 영부인까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에서 불렀고 그 다음에 전직 영부인도 아니고 현직 영부인이다. 이렇게까지 불렀는데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뉴스타파, KBS 누구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온갖 의혹 제기를 다 했는데 니네가 스스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거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혐의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에서 소환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다 조사를 갖다가 했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무혐의 결정을 갖다가 내렸는데 뭐라고 그럴 거냐. 그러면 저 같은 국민들은 막 박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가 제3의 장소에서 부른다라고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한 사람은 마치 뭐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데 거기에다가 검찰총장이라고 한 사람은 아예 그냥 기름을 갖다가 쏟아 부어가지고 원칙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우리 검찰이 원칙적으로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꺼져야 될 이제
그 요만한 불씨도 물 부어가지고 끄면 되는 걸 갖다가 왜 여기에다가 기름을 붓냐 이거지.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답답하고 막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창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정청래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검사가 출장 간 것이다. 네네. 그 장소가 이제 보안청사에서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진행된 거 관해서 검사가 출장 가는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네네. 아 그거는 뭐 그냥 말장난인 거죠. 말장난. 그건 말장난이지 뭐. 네. 그러면은 그 뭐야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정청래요. 그랬어요? 그러면 정청래 의원 집으로 검사들 출장 가면 좋겠습니까? 출장 오라고 하면 좋을까요? 정청래가 뭐 혐의가 없겠습니까? 이것저것 뭐 그 탈탈탈 털면 다 나온다면서요. 네. 그럼 자기 집에 검사 오는 사람이 누가 좋겠으며 그 검사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검사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니 그러면은 정청래 그 의원은 뭐 만주 변호사니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검사랑 그 출장 가가지고 자주 만나시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자주 조사도 받으시고 그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여사 소환조와 수사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상당히 격하게 반응하는 것에 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겠지만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서 이 문제를 좀 먼저 다뤄봤습니다.